혹시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둔 서운함 때문에 밤잠 설치고 혼자 아파했던 적 있으신가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괜찮아, 내가 이해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순간들 말이에요. 혹시 말을 꺼내면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두려워 결국 침묵을 택했던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서운할 때 가장 효과적인 이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이 왜 상대방을 후회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미묘한 감정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서운함은 때로는 관계의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마이너스 전달법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나의 감정과 그 감정을 유발한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늦어서 내가 화가 났어. 대신 네가 늦었을 때 나는 걱정이 되고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마이너스 전달법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여주고 당신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아야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고 말이죠. 감정은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며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꾹꾹 쌓아두면 마음의 병이 되고 결국 관계마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쌓인 감정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하여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매우 서툽니다. 특히 서운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약하게 보일까봐,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구원하고 상대방에게는 깊은 후회와 함께 스스로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깊고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느낀 실망감, 기대감의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서운함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을까? 내가 혹시 무심코 지나쳤던 것은 없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즉, 이 말은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성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했던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비난하는 어조로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빗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듯이 차분하고 진솔한 어조로 이 말을 전할 때 그 메시지는 상대방의 마음에 더욱 깊이 스며들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화는 순간적인 관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말하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망칠 뿐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운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피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한 후 차분하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진심이 담긴 호소로 들릴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별것 아닌 존재였다면 그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방의 행동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고 이는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다루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또한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너 때문에 서운해라고 말하는 대신 지난주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네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서운했어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당신에게 서운함을 주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존중받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은 결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표현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불신과 실망의 벽을 쌓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즉각적인 피드백이 효과적이라는 말처럼 서운함이 느껴졌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을 가진 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묵혀두는 것은 관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후회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오해와 단절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운함을 말할 줄 아는 용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함께 걷고 싶은 당신의 다정한 신호입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만큼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은 단순히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당신의 내면을 열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솔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상대방에게도 솔직함으로 응답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가르침처럼 말투는 감정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그치거나 따지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땐 그냥 내가 덜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혹은 내 마음쯤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꺼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접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는 순간 멈춰있던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당신의 진심은 관계를 다시 촉촉하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더 이상 혼자 상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지키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기이며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건네보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을 줄 몰랐어.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참았고, 이제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할 때입니다. 그 말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서운함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후회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상대방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짧은 문구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을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은 그러한 양극단의 반응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서운함이 당신의 기대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깊이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앞으로 당신의 감정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는 바로 이러한 소통의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이 말을 통해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동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꼈구나 하고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관계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탄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관계는 점차 병들고 시들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을 통해 이 신호에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을 당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용기 있게 사용하시어 더욱 풍요롭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며 그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내가 그럴 줄 몰랐어라는 말임을 기억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